안녕하세요. 기다렸죠? 썰 민법입니다. 오늘부터는 전세권을 한번 해볼게요.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 그래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어떤 형식으로 찍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법 조항이다. 법 조항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민법 조문, 시험 관련 민법 조문을 조문을 보여드리고 조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조문에 관련된 판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빨라지고요. 또 갈수록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법조항인지 또 내지는 판례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민법의 고득점은 결국은 법 조문입니다. 조문이 워낙 딱딱한데 물론 합격만 하면 되는 게 맞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이 목표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디 가더라도 법조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에도 법조항이 출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워낙 패스트 시대다 보니까 뭐 딱딱딱딱딱 답만 있다 없다 답다 이 단어 나오면 답은 있다 이 단어 나오면 답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만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하고 싶다.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 입장에서 그래도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이 강사한테 그래도 잘 배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 판례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긴 한데 뭐 판례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판례 한두 번 보면 다 이해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 조문이라 해서 조문에서 관련된 얘기를 좀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법조항 위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영상 유튜브 4강의 전세권 저당권 얘기하면서 전세권부터 먼저 설명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시간 되는 대로 물권 전세권 하겠습니다. 물론 요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제 맘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좀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그 부분 할 거예요. 또 내지는 또 자다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하면 또 민법 총칙으로 갈 거고 이 부분은 또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채권법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없다. 다만 게으르지 않고 하나씩 찍어 나가 볼게요. 오늘은 전세권 관련 얘기를 법조항 303조부터 304조, 305조 법조항 3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주로 나오는 파트가 303조 관련 얘기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세권 관련 법조항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관련 법조항을 자 법 303조 1항을 좀 보죠. 전세권자는 포인트가 여기 떴네요. 전세금을 지급하랍니다. 그렇죠? 전세금을 지급해라.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입니다. 그렇죠? 요 점유도 역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유는 독점적 점유입니다. 배타적 점유이고 지역권자도 점유하긴 하지만 지역권자의 점유는 배타적 점유가 아니란 점에서 지역권은 점유를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의 점유는 독점적 점유이고 배타적 점유이다 보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를 매개로 합니다. 반드시 점유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포인트입니다. 뭐 한다고요? 사용수익 한대요. 그렇죠? 사용수익. 그래서 사용수익. 그래서 뒷글자만 따가지고 용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고 그리고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역시 또 중요한 단어 떴네요.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차후에 전세권 관련 법조항을 정리하면서 전세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는데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도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했을 때 경락대금이 나오면 경락대금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전세권의 본체다. 물론 다시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림이 세 가지 그려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전세권의 내용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세권의 내용은 자, 첫 번째 포인트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라.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이 수업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 두 번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이 점 때문에 전세권의 의미는 일종의 뭐라고요? 예, 영익물권이다. 그렇죠? 영익물권이다. 또 내지는 세 번째 포인트,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대요. 이 점 때문에 전세권은 일종의 나중에 배우게 될 담보물권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차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민법상 영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존재하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만 담보물권이 아니라 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담보물권화 된다. 그래서 어려운 그림 그렸습니다. 어려운 그림. 자, 표현 잘 보셔야 돼.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이라면, 전세권 전속기간 중이라면,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세권은 무슨 물권? 영익물권이다. 자, 이에 비해서,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기간이 만료되면, 그렇죠? 전세권에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일종의 뭘로 바뀐다고요? 담보물권으로 바뀐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권의 내용이 뭡니까? 네, 선생님. 전세권의 내용은 반드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용도에 맞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차후에 311조 가면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용도에 쫓지 않고 사용 수익했다면 전세권 소멸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311조에 전세권 소멸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303조입니다. 반드시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거주 목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권 설정했는데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앞에 반짝이 돌아간다. 불법 영업한다.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을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우리 민법 311조에서 전세권 소멸 청구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 자, 세 번째 포인트. 전세권도 일종의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훗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전세권자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경매가 되면 그 담보물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의 종류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지문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시면 요 지문은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을 보는 시험 중에 전세권을 보는 시험이라면 이 판례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요 판례 중에 어디 하나는 반드시 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마친 민법상 전세권은 성격상, 자, 표현 봅니다.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자, 표현 잘 보셔야 돼. 전세권의 설정 등기 말소하지 않고도, 즉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적,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 여기입니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자,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선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을 뭐한다? 존속한다. 그러면 자,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 그림을. 자, 용익물권적 권능은 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뭐한다? 소멸된다. 다만 물어보는 지문이 바뀝니다. 자, 담보물권적 권능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효력이 존속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문.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용익권적 기능이라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하니까 무효이고요. 다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303조 끝입니다. 다만 자 법조항 하나 더 봅니다. 자 2항 볼게요.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대. 그렇죠? 그래서 요즘 22세기를 바라보는 2022년이라면 잘 나오지 않겠지만 1900년대 2000년 초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냐면 임대차는 할 수 있어요. 농지는 임대차의 목적을 할 수 있지만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경자유전. 그래서 경자유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게 소작쟁이를 금지한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법제도이긴 한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작제, 뭐 지주제, 그렇죠? 그래서 땅을 수만 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꾼처럼 보내가 소작 이렇게 6대4, 3대7 이런 취지의 역사적인 저희 그 아픔을 아예 법으로 못을 막았어요.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뜻만 가볍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조항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법조항.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전세금의 지급 관련해가지고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1, 2, 3 잡겠습니다. 전세금의 지급 관련해가지고. 자,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다. 쉽게 표현하면 전세금의 지급을 통장으로 현찰로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현찰로 지급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대. 그래서 자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그 둔촌 아파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둔촌 아파트에 사는 30년 지기 동창생 분들이 돈을 서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차주가 대주에게 돈을 못 갚고 도망갔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어느 한 인천의 빌라에 임대차를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사는 과정에서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요 차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현재 병이란 사람의 집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이 1억이 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 보증금 1억 돌려받으니까 내가 그거 받아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3자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받게 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살고 있지 않는 집에 간 명의로 즉 채권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런 경우처럼 기존의 채권 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땜빵해서 가름해서 전세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의미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험 지문에 모든 시험에 이 지문이 안 나온 시험이 없어요.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X. 그렇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현찰로 주면 좋겠지만 현찰로 주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지급을 가름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 방금 봤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자 표현 보셔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했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우리 지난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즉 보는 것처럼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단어를 보세요. 부인할 수 없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작년, 재작년에 모든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전세권 설정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2021년 2월 1일 날짜로 어느 한 주택에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경을 보니까 등기는 2021년 2월 1일 날 등기되어 있는데 자 입주 날짜가 언제냐?
2022년 3월 1일이에요. 한 달 전에 등기한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우리 판례가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만큼은 전세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숙지하고 가실 지문. 그렇죠? 더 이상 나올 지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하나씩 읽어볼 1번. 전세금의 지급은 현찰로 지급될 필요 없다. 예전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물권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즉 전세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3조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 304조입니다. 자,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 그래서 법조항을 보니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주로 이렇게 미친다라고 나옵니다. 또 내지는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오면 똑같이 주고요. 딱 한 줄이야, 딱 한 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랑처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나오면 오지만,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미친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면 틀린 지문이라고 했지.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그래서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 애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빠르게 가는 것은 만족도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요.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게 법조항을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잊어먹더라도 차후에 다시 보면 새록새록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다음에 보면 또 몰라. 평생 몰라. 평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민법 점수가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 최소한 한 95점 정도는 맞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95점 정도를 맞으려면 어찌 보면 다 알아야 한다 아니에요. 민법 시험은 모든 시험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Q&A 시험이라면, 자격증 시험이라면 모든 민법 똑같아. 뭐 상하이, 뭐 난이도 차이 없어. 다만 범위가 다를 뿐이지, 범위가. 그렇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갑을 A로, 을을 B로 이렇게밖에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304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첫 단어가 이렇게 설정했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이 말이 뭐냐? 그림처럼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을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을의 건물에 병 전세권 설정했다. 아, 그러면 등장인물이 새놈 나와야 되나요? 새놈. 그렇죠? 그래서 자, 을의 입장에 보면 남의 땅이지, 내 땅 아니지. 남의 토지에 있는 내 건물에 병에게 세를 준 거야 지금. 요 그림을 법조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대. 끝.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내가 내 건물에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올리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간과한 게 이겁니다. 간과한 건 뭐냐면 을이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려면 을과 병 사이에는 아마, 자, 병 사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가 100% 있어야 합니다. 권원이 있어야 돼. 즉 지상권 설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못 올립니다. 건물 못 지어요. 그러면 을이 자기 건물을 지으려면 남의 땅 위에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가 있어야 돼. 요 말이 함축되어 있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을은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만 지상권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병이란 말이에요. 병. 전세권자는
을의 건물을 빌려 쓰려면 갑의 토지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병이나 전세권자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밟을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병도 을의 건물에 집에 들어가려면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밟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때 이 전세권 설정,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표현 보셔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라고? 미친다. 그렇죠? 미친다라고 돼 있다. 미친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의미를 알고 들어간다. 그래서 미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강사로서 1항에 나와 있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남의 땅에 내 건물이고 내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면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자는 내 건물, 을을 들어오려면 타인의 토지를 밟아야 하잖아요. 밟아야죠. 점유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점유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전세권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건물의 전세권자도 갑의 토지를 밟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 얘기가 304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04조 2항. 전항의 경우, 1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니까 다른 말로 누굽니까? 항상.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냐? 예,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맞죠? 건물 소유자 맞죠?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다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야.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전세권자는 갑의 토지를 못 밟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표현을 있다 없다라만 놓고 보면 여러분의 점수는 평생 55.60점이야. 물론 합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갈증이.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해. 몰고 봤을 때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맞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304조입니다. 자, 그 다음 305조.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인데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나옵니다.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 305조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를 차후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지금 보는 305조의 법정지상권 또 내지는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뭐 가담법에 나오는 법정지상권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를 찾아오고 있는 305조 건물 전세권의 법정지상권은 나오는 파트가 딱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일단 단말 알려드립니다. 시험 지문에 나오는 파트는 요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을 본다. 이거 시험 지문에 나올 때 만일에 나오면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라고 바꿔내는 경우가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은 전세권 설정자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인지만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시면 돼. 다만 의미는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법정을 하나씩 분설 한번 해봐야겠네. 그렇죠? 분설 한번 해봅니다. 자, 갑니다. 자, 첫 줄.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 이 말이 뭐냐? 그림 보세요.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에요. 그렇죠?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 그렇죠? 그래서 갑이 내 땅에 내 건물 지었어. 가장 이상이죠? 그리고 나서 을에게 집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을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어.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대지와 땅이 동일한 소유자 갑에게 속한 경우에 갑이 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됐죠? 자, 이 경우에 자, 그 다음 갑니다.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다. 잠깐만. 특별승계인이 뭐냐? 그러면 땅이 그리고 보세요. 땅이 병에게 자 보세요. 팔렸어.
땅이 팔렸습니다. 땅이 팔린 거야. 땅이 팔렸으니까 병의 이름이 땅 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뭐라고 나간다고요? 대지소유권 특별승계자. 그래서 이 특별승계인을 한번 보셔봐. 그러면 처음에는 갑의 토지의 갑의 건물이죠. 근데 땅이 팔리는 바람에 땅은 병 땅인데 건물은 갑 건물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다가 매매 등의 경매 등 교환 등 증여 등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이 건물이 부당하게 철거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그럼 따라서 자, 법조항을 보니까 이런 설정이 있었다면 요 대지소유권 특별승계인은 즉 갑의 건물에 즉 전세권 설정자에게 자 포인트 이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합니까? 을이 취득합니까? 그러면 갑은 전세권 설정하죠. 건물주지. 그러면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예요. 즉 시험 지문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금처럼 을이라는 전세권자다라고 나오면 전세권자가 취득합니다. 하면 틀렸다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304조에서 배웠잖아요.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치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각설하고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은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판례 안 나와.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시험 지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맞죠? 전세권 설정자 니꼬루 건물 소유자. 근데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자란 말 대신에 전세권자가 너무 틀렸다.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303조, 304조, 305조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306조부터 319조까지 한 4번 정도 쪼개가지고 짤막하게 이렇게 2, 30분 내로 정리할 테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국가공인 시험,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 내지는 법원 행시 시험을 법무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국가공인 시험이라면 다 커버될 걸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판례 중요하죠. 근데 법조항 위주로 303조 전세권의 내용, 304조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305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